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네, 조상훈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각 세월호는 안타깝게도 비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피해 현황표에서 구조 174명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란에 있던 숫자 줄어 사망자란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서 이 시각 현재 1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7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비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월호 관련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현지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의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외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혜린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조간신문은 김용민 PD와 함께 세월호 참사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석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정치인인 사람이 피해자 가족 대표일 수 있는가? 그는 피해자 가족들을 선동하는 외부 세력이다 라면서 여권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송정근 목사를 초대합니다. 요일 큰 오보의 역사에서는 오보의 전시장같이 돼버린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언론 보도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했냔 말이야. 여기서 대안도 모르고 누굴 믿고 사냔 말이야. 이 나라에서 누가 저한테 사과하세요. 전정대사 같으면 책임이 되지 마. 아이를 살자. 아이를 살자. 내가 내 새끼 숨기고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사냐고. 네, 전남 진도 해역 내일까지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또 파고도 낮은 소저기로 24시간 수중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현지 상황은 좀 예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조류가 빨라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오늘 세월호 참사 현장 어떻게 돌아갈지 현지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밤 사이에 사망자 숫자가 좀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구조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네. 사망자 수, 실종자 수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 8일째인 오늘 새벽 사이에 시신 7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 128명입니다. 실종자는 174명이고요. 기다리던 구조 소식은 오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수 128명이라는 사망자 수가 최종 집계가 아니라는 말이 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 잠시 뒤에 대책본부에서 아마 최종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관군 합동수색팀이 어제 선내 3층 식당 칸이라고 하는데 여기 네. 진입을 했다고요? 네, 어제 밤에 처음 진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시점이 아침 시간대라서 식당 칸에 진입하면 이 다수의 실종자가 한꺼번에 발견이 되거나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아직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이 식당 칸 진입 소식은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더 부풀리는 그런 소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예보가 오늘 내일 사이 진도 네. 해역이 이제 소족이어서 좀 조류도 느려지고 거의 네. 24시간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보는 됐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밤새이 수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요? 네, 밤사이에 조류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족이라는 예보 또한 실종자들 가족의 기대를 부풀리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수색과 재개가 수색이 재개되고 또 중단되고 이러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인 오전 6시를 전후로 다시 한번 집중 투입을 위해서 잠수사들이 이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수사들이 집중 투입을 한다는 집중 투입될 것이라는 이 대책본부의 이 발표를 그대로 믿기만은 어려운 게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 일조로 순서대로 교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사실은 이 왜곡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보도가 조금 부풀려지고 기본적으로 대책본부의 브리핑이 홍보성으로 자꾸 변질되면서 이렇게 기대만 키우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재 진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바깥 날씨는 좋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단 바람이 그리 강하진 않고 파고도 0.5m 정도로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사고 해역의 수면 아래 상황입니다. 사고 해역의 바닷속이 생각보다 탁하고요. 바깥 날씨가 좋은 것하고 무관하게 생각보다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집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이 조금이라는 기간이죠. 유속이 느려지는데 조류가 빠를 때 60% 정도 속도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밤에 조류가 빨라서 수색이 중단됐다 재개되기를 반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그대로 믿고 기대하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사고 발생 딱 만 7일이 지난 시점이고요. 예. 네. 8회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과 내일이 실종자 가족들께서, 네. 수색을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고 해역 조류 여건 등은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말씀하신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수색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예. 식당 칸에만 진입하면 사망자 수습이든 기적 같은 구조든 뭔가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대책본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은 그대로 믿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팽목항 시신 확인소에서 실종자 가족들 표정을 취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좀 들려오는데요. 인상착의만 듣고 확인에 나섰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가족들, 그리고 지금 뭐 가족들도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고통과 피로감, 좀 극에 다른 네.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네.
그 팽목항 현지 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시신 5구가 한꺼번에 수습돼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이때 시신 확인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습 단계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요, 해경 관계자가 대기실에 모인 가족들 전체를 상대로 인상착의를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인상착의만 듣고 우리 아이인가 우리 부모님인가 싶어서 확인에 나서기를 반복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사망을 확인한 가족들의 고통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참담합니다만 구조 소식 없이 일주일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차라리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운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인 심경을 내비치는 가족도 있습니다. 예. 어제 확인소를 찾은 분들 가운데 실종된 단원고 학생의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학생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곁을 지키고 계셨던 건데 이번이 벌써 5번째 시신 확인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분 말씀 몇 마디 들어봤는데 발길이 돌리는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머니하고 아버지 고통, 불안감 더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시신도 못 찾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좌절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모님들 또 직접 나서기가 그러셔서 다른 네. 친인척들이 이제 시신 확인을 하러 가는 모양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정밀하게 인상착의 대조를 해서 예를 들면 네.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좀 글씨만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알려줘서 네. 우리 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좀 네.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 가족인가 싶어서 오셨다가 발길 돌리는 분들, 당국 사정이야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이분들에게 해경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 몹쓸 짓 하는 셈입니다. 어젯밤에 인상착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촘촘하게 분석을 하고 또 대조도 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에 프린팅된 글귀, 뭐 귀를 뚫었던 흔적이나 치아 상태 등도 브리핑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마저도요,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점, 키는 대략 몇 센티미터, 여학생 추정, 짧은 머리, 뭐 이런 수준의 인상착의 설명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예. 이러니 가족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관계자한테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상착의만으로 확실하게 특징을 구분짓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다, 이런 항변 해명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어른들에 비해서 유행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비슷한 머리 모양, 비슷한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제 브리핑 내용을 그 여러 그 신원 미상, 그 시신 수습된 신원 미상자들에 대한 그 인상착의 설명을 좀 유심히 들어봤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금리를 어디에 했다, 뭐 이런 설명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뭐 신발의 모양새 등등등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종자들 가족은 계속 허탕을 치면서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확실한 방법이 좀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들에게서 받은 DNA 그리고 시신의 DNA를 비교 대조하는 건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일각이 여삼초인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의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인상착의 파악과 설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최대한 정밀하게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실종자들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모아서요. 이걸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비교 대조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김효진 PD 나가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이요. TV 화면을 보니까 초기보다는 좀 가족들이 많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실내체육관 분위기가 어떤지 하고요. 하루 이 가족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부분 좀 지쳐서 누워 계시거나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시던데, 네. 식사나 이런 걸 좀 제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여기에 계시던 실종자 가족들 수 말씀하신 대로 요 며칠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체육관 1층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관람석 그 통로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차 있었는데 여기도 많이 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사망자 수가 늘면서 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이 시신 수습을 해서 이곳 떠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조를 확인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서 참 안타깝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 식사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실어 나르기도 하면서 좀 제대로 좀 하실 것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매 끼니 제대로 하시는 그런 눈치는 아닙니다. 그런 눈치는 아니고 이분들 계속 TV 화면 바라보면서 지금 현장 수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 이따금씩 가족 대표 내지는 뭐 특정 반 학부모님들 대표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브리핑 비슷한 설명을 하십니다. 생목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몇 반 부모님들 원하시면 지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하고 하루에 몇 차례 버스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시신 수습이 된 시점입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럴 때 이곳 체육관 분위기는 좀 술렁입니다. 그럴 때 말고는 다들 기진맥진하셔서 대체로 조금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끔 TV 화면 보면서 오열과 통곡을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효진 PD 좀 더 고생하시고요. 또 네. 다른 시간대 현지 소식 한번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예, 나라박 소식입니다. 오늘 또 외신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그 일부 승무원들 행위, 그 살인과도 같은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외신들이 좀 비판적으로 다뤘다고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사고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니까 이 책임을 선장에게 돌리려고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트위터 이용자의 글을 소개했는데요. 분노에 더 불을 지피는가? 정부는 잘했나? 사고는 선장이 냈지만 미진한 대처는 정부였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역시 선장과 선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지도자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경우에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그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고요. 예. 정부의 책임은 회피한 채 세월호 선원들에게만 살인자라는 딱지를 너무 쉽게 붙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 다수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그 이들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대통령이 선장과 승무원의 행위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대통령이 그런 경솔한 발언을 했으니 선장과 승무원들이 구속된 지금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면 피고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받겠는가라고 지적했고요. 한 한국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곧 있을 6.4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걸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를 비판한 보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승객 가족들은 정부의 위기 관리를 훨씬 더 크게 문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많은 부처가 위기센터를 설치했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협력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재난 대처에 대한 경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일전에 국가기록원장이었던 사실도 전했습니다. 예. 정부를 향한 피해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불만도 많이 좀 보도가 된 편이었죠. 네. 슈피겔은 피해자 가족들의 하소연도 보도를 했는데요. 여객선 침몰 후 여러 시간 동안에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고 현장에 가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슈피겔은 또 피해자 가족들이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의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려다 비난을 받고 결국 사임했지만 이건 정부의 과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예. 정부의 다른 과실은 초기에 369명이 구조됐다고 주장한 것, 그리고 여객선 침몰 후 몇 시간 동안 승객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누락한 것, 또 가족들의 사고 현장 접근을 방해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 이 부분도 좀 신랄하게 짚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성장과 효율의 경제 논리만 앞세우며 안전은 등한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경제 선진국의 자리에 올랐지만 방심하고 또 자만하면서 꾸준한 안전대책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1990년대에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 올해엔 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등 한국의 대형 사고가 많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업무 규칙을 준수하고 장비와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사고를 대비해 피난 및 구조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것만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항상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랑스 공영방송이죠. 세월호에서 인양된 시신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시신의 모습이 지난 20일에 프랑스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화면에 보이는 시신의 손과 발이 깨끗한 상태여서 희생자들이 세월호 안에서 상당 기간 생존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이 때문에 정부의 늑장 대응이 더 거세게 비난받았습니다. 예. 어제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다른 또 보도로도 나왔지만 정말 정부의 좀 구조 대응이 좀 빨랐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좀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안타까운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외신 보도 내용 장혜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월호 참사 소식 신문들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고 발생한 지 만 7일이 지났고요. 예. 네, 날수로는 8회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주목해야 될 기사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까?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경향신문 일면을 꼽았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한 정부.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고 첫날인 16일 딱 일주일 전 오늘이었습니다. 오후 10시쯤 진도체육관에서 자식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던 부모들이 스스로 일어났다. 수색할지 여부와 실종자의 생존 확률, 선체 인양에 걸릴 시간 이런 걸 물었는데 답할 수 있는 책임자는 없었다. 사고 뒤 12시간이 지나도록 실종자 가족 앞에 나서 구조 상황과 계획, 전방위적인 수습 방안을 설명하는 정부 관계자가 없었다. 다음날 정오 4월 17일 낮 12시죠. 가족대책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해군, 민관군을 망라하는 일원화된 대화창구를 달라고 또 요구해야 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을 찾아서 모든 걸 약속했지만 구조는 여전히 더뎠다. 사고 3일째 구조 현장 인근 팽목항에서 가족들은 제발 지휘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달라며 울었다. 예. 일주일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약속, 발언, 이것들 뭐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첫날 밤부터 가족들은 사비로 자기 돈 들여서 배를 빌려가지고 구조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배 수십 척, 잠수부 500명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고속단정만 오갈 뿐 아무도 물에 안 들어갑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가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서 언론이 투입했다고 한 잠수 인력과 배는 실제는 대기 중일 수밖에 없는 작업 조건에 처해 있었다는 거지요. 언론사 카메라 여러 대가 가족들 손에 부서졌습니다. 기자들은 수첩과 펜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어떤 기자 같은 경우 휴대전화 통화 중에 가족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바닷물에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이야기를 알리자라면서 기자 대신 개인 인터넷 방송을 찾았고요. 어제는 저희 국민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기자들은 가족들에게 자주 멱살을 잡혔고 따귀를 맞았지요. 가족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습니다. 진도는 분노로 넘치던데 텔레비전과 신문에는 미담과 안타까운 사연이 빼곡했습니다. 가족의 요구와 지켜지지 않는 정부의 약속, 매일 진도에서 반복됐다는 거죠. 가족들은 내일 이 말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제발 지금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걷어서라도 뭐든 할게요. 한 학생의 아버지는 법이 없었다면 벌써 몇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바지선과 체납기 여선, 안전로프 추가, 애타는 가족과 시민들이 첫날부터 내놓은 이 상식적인 아이디어. 정부는 알겠다라고만 말하다가 나흘째가 돼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이튿날 진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시한 거 다 하라. 네. 못하면 다 옷 벗을 각오하라. 이런 얘기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 결국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약 올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닷새째 해경 관계자가요, 팽목항에서 원격 수중 탐색 장비가 새로 도입돼서 구조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닷새째였습니다. 닷새째. 가족들이 그때 자지러졌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 죽었는데 왜 이제야? 자, 그 원격 수중 탐색 장비가 새로 도입됐다. 구조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경 관계자가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음날 기자 브리핑에서 해경은 그 장비로는 수색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1분 1초가 아깝다더니 1초마다 사람이 죽어간다. 진짜 총대 맬 사람을 연결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라 말이죠. 정부가 인형처럼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실종자 가족 입에서는 아이들이 썩어간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 선동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예, 가족들이 이걸 반박하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 모든 현안을 이념화시키는 행태가 세월호 참사에서도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 사고와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북괴에 놀아나는 좌파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실종자 가족 행세하는 선동꾼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아닌 외부 세력이 가족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 이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자, 이 같은 외부 세력 배후설은 바로 말씀드린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 라면서 행진을 벌인 직후 보수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실종자 가족의 발언을 인용해서 단원고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선두에 있었고 부추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 전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실종자 박모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가족들 사이에 외부 세력이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뜻을 바깥에 알리려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로 행진을 하자는 이야기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들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자극하는 외부 세력 있긴 합니다. 그 외부 세력은 다름 아닌 청와대, 정부, 해경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이겠죠. 네. 예. 특별히 지금 해경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해양 경찰의 무능함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향신문 5면을 보겠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는 관제기관의 유령선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다급한 구조 연락이 오기 전까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져야 할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VTS는 2시간 동안 승객 476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지나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5분 해경에 연락해 주십시오. 배가 넘어갑니다. 라면서 무선으로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렸지만 긴급 상황은 11분 뒤 진도 교통관제센터를 통해서 인근 다른 선박에 전파됐습니다. 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한 대응이 침몰 초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예. 당시 좀 급박한 상황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살려달라는 이 긴급한 전화에 네. 위도와 경도를 물어봤다고요. 저보고 지금 네가 있는 위도 경도 말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어린 학생이 전화해가지고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라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런 학생에게 해경은 배의 위치, 경도와 위도를 말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도와 위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알 수 있다면 말할 수 있겠지만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학생이 당황하니까 해경은 다시 침몰 중이라는데 배의 위치를 말해달라. 배 위치, 지금 배가 어디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고요. 어디 섬 근처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학생이 말하니까 그 해경은 다시 출항 시간과 장소에 이어서 배 이름을 대라고 하더니 상선인지 여객선인지 어선인지 이런 걸 캐묻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경이 시간만 허비하다가 경비정을 출동시킨 시간은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56분 57초였습니다. 8시. 해경 관계자는 신고자가 선원인 줄 알았다. 선원이면은 위도 경도를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정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선박관제센터와 연락망, 채널이 사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경 상황실이나 관제센터에 배 이름만 치면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애초부터 배 이름을 물어보든지요. 글쎄 말입니다. 예. 위도 경도를 왜 물어봐요, 거기서. 말씀하신 이 최초 신고를 한 그 학생, 아직 생사 여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학생 비극을 당했다면은 해경은 그 죽음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합니다. 해경에 어처구니 없는 처신이 또 있습니다. 국민일보 9면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세월호의 해운선사인 청해진 해운에다가 해경이 공문을 보냅니다. 2차 사고와 어장 피해가 우려되니 선박을 빨리 인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배가 가라앉았는데 수천 톤급 배가 가라앉았는데 당일인 16일에요? 예, 16일에. 예. 실종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구조보다 인양을 재촉하는 부적절한 내용의 이런 공문이 간 겁니다. 해경은 공문에서 침몰 해역에 대형 선박의 통행이 잦고 어장과 양식장이 몰려있기 때문에 2차 사고와 오염이 발생할 때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대형 크레인을 갖춘 셀비지 선박을 동원해서 신속히 인양 조치한 다음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공문은 맨 처음에 귀선사 선박의 근본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해경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만 매몰돼 있었음을 짐작해 하는 대목인데요. 뭐 이런 거를 늑자로 탁상행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예.
어제는 또 해경 관계자가 막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죠? 예. 해경의 한 간부가 승객 80명을 구한 것은 대단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사고 하루 뒤인 지난 17일 목포 해양경찰서 한 간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승객 구조 조치 당시 선내 진입 같은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안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사고 다음날 나온 이 막말이 왜 이제서야 보도가 되죠? 어제 오후에 떴더군요. 예. 자, 이 간부 말이죠. 지난 21일이면은 그제죠? 낮 3시쯤에 난데없이 목포 해양경찰서 홍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 이 XX들아. 내 번호 찍히면 받아야 할 거 아니냐, XX. 라면서 직원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기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20여 명의 취재진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응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전화 안 받았다고 와서 욕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경의 높은 자리에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해양경찰인지 해약경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월호 침몰 3사 커진 데는 선장의 오판 외에도 또 부실 대응으로 일관한 해양경찰청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정작 해경을 상대로 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미적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 점을 일면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사총괄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해경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경하고 같이 수사하고 있는데 해경을 수사하는 것은 이러면서 말을 흐렸다고 합니다. 지금 수사의 주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경이요. 검찰 관계자는 선원과 선박회사 쪽 수사가 먼저다. 해경은 기록이 남아있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사본부는 해경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개된 것 외에 다른 교신 기록이나 상황 보고 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강제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수 일간지들은 청해진 해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수 일간지들이 계속해서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읽으면 무리일까요? 정부 책임 최소화, 선박업체 책임 극대화. 왜 이럴까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인 선거가 목전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더라고요. 손남수 교육부 장관을 두둔하려다가, 물론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 해놓고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건 정말 모렴치한 거죠. 어떤 얘기했습니까?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건데요. 민경욱 대변인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의자에 앉은 채 팔걸이가 있는 의자 아닙니까? 컵라면을 먹은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두둔한 건데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서남수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 먹은 건데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정서상 문제가 돼서 이 논란이 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한 안전행정부 국장은 사표를 수리했는데 라면을 먹은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은 안전행정부 국장을 해임, 파면 같은 징계 처분 대신 사표 수리로 마무리한 데에 대해서는 더 큰 징계를 바라는 국민정서는 있겠지만 사형을 시켜야 할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할지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 한번 잘못해서 옷을 벗게 된 것도 가벼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만둔 것도 엄청난 징계다. 이쯤에서 다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
사람이 어느 날 생각 한번 잘못해서 옷을 벗게 된 것도 가벼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민경욱 대변인을 보면서 2006년 한 논객의 칼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논객의 칼럼 제목은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라는 비유는 포괄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논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적절한 칼럼 같은데 예. 혹시 미국 갔을 때 인턴 추행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 예, 윤창중 씨.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그분의 칼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라는 비유는 포괄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수준이다. 예. 이 정권의 수준을 이미 사임한 윤창중 씨 그리고 계란에 라면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라고 말한 민경욱 씨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의 수준이고 윤창중 씨가 말한 대로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입니다. 네. 동아일보 총리와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죠? 예,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이런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차하면 총리 장관 교체하라 이런 신호일까라고 말이죠. 대통령에게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총리 장관 교체로 손절매를 하시라 이런 충정의 뜻인지 동아일보 신면을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를 책임지고 수습하기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 잃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 정무원 총리가 내려간 이후에 상황은 더 꼬였다는 거지요. 정부와 실종자 가족 사이의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20일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청와대로 향했을 때 정우원 총리가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장에 있던 3시간 동안 승용차 안에 머물렀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성의하다라면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입니다.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은 그런 직입니다. 그러나 취임 14일 만에 초대형 사고에 직면한 강병규 장관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에 경찰관부 후보생 졸업 임용식 행사에 참석하느라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낮 시쯤에야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겁니다. 이후에 구조자 수를 6번이나 정정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실종자 수색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에 휘말렸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습니까? 고양이 마선이죠. 고양이에 항구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 양반인데 이번 사고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고 전날에 국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의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챙기겠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바다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활동은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주영 장관이 관련 기관을 장악하면서 현장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국회 발언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던 발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현지 상황과 관련된 기사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 자리가 없어서 또 한 번 통곡을 하고 있다고요. 예. 경향신문 8면 기사입니다. 지난 20일에 김모 씨는 딸의 시신이 인양됐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 중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모 씨는 1시간을 헤맨 끝에 목포 중앙병원에 있는 딸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 5시간을 넘게 달려서 다음 날 새벽 경기도 안산시 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시신을 안치할 수 없었습니다. 목포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장례식장 측으로부터 자리가 없다. 이런 황당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제 저녁 7시 반 목포에서 수습한 아들 시신을 안산의 한 장례식장으로 온구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빈소를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모 씨는 무성의한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아들 시신을 안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이 속속 운구되면서 안산 지역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산 지역 장례식장 13곳에 안치실은 98개지만 1개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가 확보한 안치실 30개도 29개는 시신이 안치됐거나 예약이 끝났습니다. 예. 이걸 유족들에게만 이렇게 맡겨놓고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뒷수습이라도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뭐 인근 수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장례식장을 확보해서 유족들한테 좀 안내를 하든가요. 네. 예. 유족들은 주거지와의 거리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 운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안산 단원고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 상당수가 형편이 그리 좋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업 현장에서 멀어지는 곳에 아들, 딸을 이렇게 안치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지요. 자리가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발길을 돌린 한 유가족은요. 정부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키우더니 이제는 시신마저 제대로 안치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난 21일 보도돼 큰 파장을 일으킨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망언. 아버지는 사과하고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권한희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진도에서 가슴을 태우면서 실종자를 기다리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이 양반은 왜 사과할까? 일요일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그 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도 영상이나 밀양 송전탑 사진에 두 분이 똑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진을 사실 제가 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댓글을 단 분들 중에 밀양 사진에 진도 동영상에 나온 두 분이 더 쉬워진 것 같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내 귀퉁이에 더 씌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리고 이른바 일베류의 친구들에게 낚이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여간 사과하셨고 그런데 사과하실만 하는데 절대 사과 안 하시는 어떤 분.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공무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엄포.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 규정 대로라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의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자신의 입이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는 라면 계란 타령을 하는데 이를 지탄하는 노정면 앵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이른바 황제라면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이가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 먹은 것도 아니라는 말로 두둔했습니다. 서남수 장관이 먹었다던 라면의 광고.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뜨거운 김을 두려워 않고 견뎌내는 인내와 어떤 시련에도 맛을 지켜내는 책임감. 국민의 뚜껑이 열렸지만 이를 견뎌내고 뻔뻔스럽게 버티며 책임 전가까지 하는 당신들.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 팔도 앤 왕뚜껑. 단언컨대 당신들이 왕뚜껑입니다. 왜 왕뚜껑을 먹는지가 확인됩니다. 네, 전날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생방송 인터뷰를 전제로 실종자 가족 한 분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편집해서 함께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구조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이면에는 구조 작업이 초기에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계실 텐데요. 구조 작업이 초기에 제대로 안 됐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도착한 거는 아침에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을 해서 한 2시 한 20분경에 진도 실내체육관에 도착을 했죠. 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구조가 된 학생들, 생존자들이 체육관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제 딸 아이를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팽목항을 다시 왔고요. 이곳에 와서, 몇몇 사람들, 해경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구조 현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요.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대책본부라든지 상황식 이런 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너무 초기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설명을 할 때에는 지금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구조 작업을 했으면 생존자든 사망자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질 않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예. 우리가 직접 가서 진짜 구조 작업을 하는지, 안 되면 우리라도 하겠다. 그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서, 요청을 해서 학부모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예. 밤중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병력들은 있는데, 그 병력들이 하는 일이 구조 작업은 아니었죠. 다 수색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단정을 타고서 수면을 계속 살피는 정도의 일들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선체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또는 선체에 진입하려는 어떤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해경 쪽에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목격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저희 배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좀 뜸해 보이던 고속 단정들이 갑자기 그 사고가 난 그 세월호 그때는 이제 섬수 부분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예. 잘 보였었는데 그 주위를 이렇게 뭐 술래잡기 하듯이 뭐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이렇게 열을 지어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수색도 아니고 구조작업도 아니고 무슨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뭐 고함치고 뭐 울고 그러다가 한 1시간여쯤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배가 빠지는데 그 빠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속 단정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또 분통이 터졌고 그래서 돌아와서 항의를 굉장히 심하게 했죠. 심하게 하고 그 구조작업 한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구조작업을 하냐. 예. 뭐 그래서 그날 저녁 때는 아주 심각하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일단 당일날 저녁에 그랬고요. 예. 뭐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색 작업은 뭐 했겠지만 수면의 수색 작업이죠. 네. 그런데 그 선체에 진입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시작이 된 게 17일 날 저녁 때부터입니다. 네. 17일 날 저녁 때부터 이제 그 배가 한 척이 와서 이제 하강줄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거의 한 30시간 정도는 지나고 나서 구조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귀중한 시간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뉴스K 리뷰였습니다. 국민TV 뉴스K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보 방송 편성이 없고요. 예, 9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께 또 방송을 정규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세월호 유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열 당시 그 가족 대표를 맡았던 송정근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야당 정치인이었으며 피해자 가족도 아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송정근 목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송정근 목사님 지금 연결돼 있지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근입니다. 혹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안산에 있습니다. 예, 안산에 언제 올라오셨습니까? 예, 지난 정홍원 국무총리와 우리 가족 대표분들이 5일 만에 처음으로 합의된 어떤 내용을 내는 것을 보고 제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20일 날 올라왔습니다. 예.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종편 채널A 보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실종자 가족 대표 알고 보니 정치인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고요. 기사에서 송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안산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가려던 사람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세월호 탑승자 가운데 송정근 목사의 자녀 등 가족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도 내용 모두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그 뉴스의 초점을 이미 부정적으로 잡고 시작한 보도라서 심각하게 사실성이 왜곡된 보도라고 봅니다. 당사자인 저에 대한 인터뷰도 없었고, 예.
당시 저 말고도 가족 대표단을 함께 꾸려서 같이 함께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더라면 제가 처음부터 어떤 관계로서 거기에 왔었고 또 특히 제가 대표가 되게 된 그 과정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게 될 텐데 정치인을 앞세우고 또 예비후보 출마자였다라는 사실만 먼저 부각해서 앞세움으로써 어쩌면은 그 뉴스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흐리고 선동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도의 방향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도의원 선거에 나서려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사실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도에 지적된 게 송 목사님 가족이나 자녀 중에 세월호의 탑승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 가족이나 자녀가 세월호에 탑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실종자 가족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른 설명이 조금 있고 나서 답이 나올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사건 관계가 제가 만 하루가 안 되어서 대통령이 오셨고 그에 대한 일을 부득이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저는 실종자 가족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당 실내체육관 안에서 모든 분들에게 알렸고 마이크 방송으로 예. 그리고 이미 제가 뒤에 분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시지만 저는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 뒤에서라도 도울 테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대표 나야 됩니다라는 그 방송을 내가 사회에 본 마지막 끝에 제가 했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그 논란은 그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몇 분 뒤에 안산 올라오는 차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안산 와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선관위 가서 예비후보 사퇴하고 또 12시 차로 또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아마 18일 오후에서 실제로 인터넷에도 하나 뜬 게 19일 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니라 예. 이미 제가 봉사의 더 중심을 내려갈 때는 제가 정치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이 부모님들보다야 못하겠지만 저도 20년 이상을 청소년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단원고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에 홀린 듯이 저도 황망한 마음으로 내려갔었고 그날 도착한 게 16일 날 저녁 6시 한 반쯤 도착했는데 예. 한 9시 반 정도 될 때까지 이제 사람들도 계속 모여들고 학부모들도 이제 모여들고 할 때에 안산에서도 또 관련된 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학생들도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또 내려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주위 분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9시 반 정도 될 때까지 한 3시간여를 상황을 지켜볼 때 정부에서나 또 가족분들 쪽에서 어느 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되어지도록 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지도 못했고 마음이 넉슬리고 계셨던 상황이라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게 가족 대표를 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런 얘기 할 점에 송 목사가 가서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둘러서서 있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가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대책 본부를 꾸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그때 제가 진도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던 안산의 다른 지역아동센터 목사님께서 4명의 자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행사 여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름과. 예.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한 분 목사님이 또 2명의 아이 소식을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총 6명의 아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현장에 달려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직계 가족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인데,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계셨던 그 4명의 아이들과 또 교회 목사인데, 다른 교회 쪽에서 두 명의 아이의 생사 여부를 알게 해달라라는 그 얘기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예. 저는 장목사자라는 얘기를 받겠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들이 초창기 첫날 체육관에 당도하셨던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앞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두서없이 뭐 조카도 있었던 지역아동센터라는 발언이 뭐 세서서 그런지 뭐 조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자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분들이 아이고 그러시다면 목사님이 좀 맡아서 해주세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진도 방문 때 TV 화면 자막을 보니까 네네. 송 목사님에 대해서 임시 학부모 대책위 대표로 이렇게 직함이 나오던데 네네. 요거는 그 송 목사님이 이제 언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대표라는 게 저만 대표가 아니었고요. 1반부터 10반까지 대표분들이 다 나오시게 되셨고, 예. 그분들을 각자 우리 서로가 다 대표라고 호칭을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마이크를 들고 일종의 사회를 보셨단 말이죠? 예, 그 과정도 말씀드리자면, 예. 저희가 이제 첫날 한 10시쯤 제가 이제 임시 대표가 되고, 그 다음 밤새 이제 잠을 못 자고 상황을 정리하고 도와드리고 하면서, 제가 다음날 오후 한 4시 정도에, 분위기가 대통령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도착한 거는 4시 한 15분 정도였고요. 그때까지, 저희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그에 대한 어떤 정부의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 또 우왕좌왕하니까 대표분들이 이제 대통령 오신다 해서 다들 그 앞에 부서로 모여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신 분도 계셨고, 대통령 오면 이런 거 질문해, 이거 요구한다, 살려내라, 이런 얘기도 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유득천 대표님이신가요? 그분이 아마 정리하신 것 같은데, F4용지에 한 5가지 정도로. 예.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나는 직계 가족이 아니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온다라는 큰일 가운데서도 제가 가면 나설 수 없어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거, 사회를 누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돼서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사회를 보고, 장례를 정돈시키고 그 혼란스러운 것을 안정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그 용기 갖고 올라갔습니다. 예, 사전에, 송 목사님이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 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상황에서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송 목사님께서 그냥 사회를 보시라라고 해서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사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탈당계를 혹시 내셨습니까? 예, 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정대로 하면 오늘인가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라고 했었는데, 후보직 사퇴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하셨고요. 탈당계는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제출하게 됐는데, 예. 저도 거의 한 5일간 이제 안산에 그 사이 한번 올라왔다가 가긴 했지만, 저도 함께 잠을 못 자는 입장에서 지금도 목이 잠기는데, 첫날 제가 올라가서 월요일은 저도 이제, 모든 연락을 좀 쉽게 됐는데, 어저께 화요일 날,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 국민의 마음이 진도의 하나로 모아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방송에서 어떻게 오해를 받고 내가 그거를 변호하고 하는 그게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로 인해서 자꾸만 불필요한 어떤 논란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 앞에 자꾸만 더 가슴에 상처를 도려내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어떤 말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은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탈당계를 낸 겁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후보 사퇴한 것도 마찬가지고 탈당계를 낸 것도 그렇고 여타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제 양심에 의해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어떤 그 엄중한 이 국면에서 뭔가 이 사건 수습에 관한 것에 완전을 기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수많은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예. 저는 좀 한 가지 좀 그분들한테 대묻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제가 또 정치인이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거기 와서 팔짱 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 뛰어들 때는 내가 정치인이라는 자각도 하지도 못했고 오로지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내가 무슨 탈당계를 했느냐 아니면은 예비 후보자 앞으로 정치 계속할 거냐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의 논점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향후 자꾸 우리 학생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안산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이 안산이 또다시 그런 또 슬픔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이 논란은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이제 다시금 이 일에 매진해서 대표분들을 또 뒤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중요한 국면에서 또 참자가 객관적으로 주위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조언이 지평부에는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초기에 어쨌든 현장에 계셨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좀 지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정부의 그 대책 또 특히 구조 활동 신속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가족들은 어떤 부분이 정부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을 제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을 현장에 있으면서 그 가족분들의 피 끓는 아픔과 그 절규를 저는 충분히 보았고 또 그 원인과 그 이유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혼란스러웠던 상황들도 보았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중에 따로 이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정부 당국과 또 사고 규명, 원인 규명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충분히 제가 본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책무를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생존자 구출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인천에 계신 일반 우리 가족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정근 목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오보의 역사 코너 시간입니다. 짐작하실 겁니다. 오보의 전시장, 거의 오보의 교본이 되다시피 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관련 현장인데요. 네, 언론들의 행태, 과거에는 안 그랬겠습니까만은 이런 대형 참사가 터지니까 더욱 좀 그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웅 기자 보시고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오늘이 사고 발생한 지 딱 일주일 지났고요. 예. 날수로는 8회째입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쯤에 사고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해경 발표, 그 이후로 언론에 각종 오보가 쏟아지면서 좀 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부터 좀 차례차례 좀 짚어보죠. 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지금 심리적인 재난 상태인데요. 이 재난 상태에 언론의 오보도 한몫 못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한 보도는 출발부터 오보였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6일 날 오전 첫 보도부터 오보였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학생들과 교사 전원이 구조됐다. 뭐 이런 뉴시스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보였고요. 오후 2시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탑승객 477명 중 368명을 구조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고 언론이 이것도 역시 일제히 받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보였습니다. 그 당일날 오후 3시에 중대본에서 368명이 아닌 180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정정을 했었고요. 언론은 이 같은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이제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부랴부랴 이제 자막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예. 오후 4시에 중대본은 이제 탑승 인원이 459명이고 이 중에 164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또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언론은 중대본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자막을 고치느라 바빴고 이 과정에서 생존자가 368명에서 164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여기서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에 불신을 갖게 된 그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탑승자 숫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봐도요. 예, 6차례나 좀 바뀌었고요. 예, 또 일부 보도를 보면 탑승자 명단에 없는 외국인도 지금 시신으로 수습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탑승 인원이 476명 그리고 구조된 사람이 174명입니다. 174명인데 이것도 사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의 오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집계해내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상관없이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정부 측에서 정확히 사상자와 생존자를 구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보를 두고 정부 측에 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를 믿고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일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받아쓰기의 이 참극은 이제 오롯이 언론사의 몫인데요. 그 변상욱 CBS 대기자가 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기자라면 이 중대본이 발표한 수치가 맞는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 발표를 너무 쉽게 믿었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초의 통계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써야 되고 또 정보에 의문이 든다면 그 예컨대 사상자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다만 대책본부의 숫자는 그러니까 대책본부가 발표한 숫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면서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선거 보도에서 이제 득표율의 오차 범위를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대본 입장에서도 초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정부 발표가 틀릴 수 있다는 상황을 늘 전제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다수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전제하지 않았고 그 문화일보나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간이었잖아요. 그래서 16일 날 석간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 뭐 이런 단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또 사과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해외 재난 사고 때 우리 언론들이 쓰지 않습니까? 뭐 최소 10여 명의 사상자 또는 뭐 최대 20명이 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 보도 때는 이 중대본의 발표를 그대로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 발생이 한참 지난 후에도 이런 오보가 좀 줄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고 발생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오보가 계속됐는데요. 17일 날 YTN이 이런 보도를 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부터 공기 주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SBS는 또 이렇게 보도합니다. 해경은 아침 7시부터 전문 업체가 세월호 선체에 산소 공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그 에어포켓이 실종자 가족에게 이제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제 배 안에 생존자를 기대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이제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오후에 해양수산부가 산소 공급 장치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산소 공급 장치가 아예 없던 시점에 언론이 이미 산소 공급이 시작된 것처럼 보도한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헛된 희망,
이런 걸 키워줬다, 더 큰 절망을 안겨줬다는 면에서 이 오보는 대단히 심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보가 반복이 됐는데요. 18일에는 이제 인터뷰 오보가 나갔습니다. MBN이 이제 민간 잠수부라고 밝힌 홍가희 씨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홍 씨가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민간 잠수부 가운데 생존자와 대화를 시도했고 생존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이제 여과 없이 내보냈는데요. 해당 인터뷰가 큰 파장을 낳았었는데 결국 MBN 측에서 이제 근거 없는 보도였다면서 오보를 인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MBN이 이제 오보라고 인정은 했고요. 특별히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뭐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국가 재난 주간 방송이라고 뭐 스스로도 많이 또 얘기를 하니까요. KBS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국가재난 주간방송 KBS도 오보에서 자유롭진 않았는데요. KBS가 18일 날 오후 4시 30분경에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냅니다. 구조당국이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소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해경이 이 보도가 나가자 즉각 시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정을 했고요. 그러자 KBS가 구조대가 3시 26분에 진입해 확인 중이며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또 오보를 넘어갔습니다. 그날 9시 뉴스에서도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당시 자막에 대한 뭐 사과나 오보 인정은 없었습니다. 이 언론의 이런 오보 사태, 많은 분들의 또 증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KBS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KBS는 국가재난 주간방송인데 이 주간방송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BBC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그 런던 지하철 테러가 발생했을 때 다른 매체보다 관련 소식을 늦게 전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BBC도 일종의 재난 주간 방송격인데 그 어떤 사실의 그러니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좀 더 무게를 두다 보니까 다른 매체보다 보도가 늦었습니다. 마찬가지로 KBS도 그 다른 매체들이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정확성에 무게를 둔 보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체와 똑같이 그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오보를 발생하게 돼서 그 재난 주간 방송이라는 그 위치가 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신료를 이제 좀 있으면 4,000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신료를 내면서 그 KBS 기자들에게 올바른 취재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KBS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볼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뭐 신속한 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건 정확해야 된다. 뭐 주간 방송으로서 역할이 또 있으니까요. 근데 뭐 다른 매체들도 뭐 주간 방송이 아니더라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보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도 이제 YTN 포함해서 다른 언론들은 이제 18일 날 뭐 잠수부들이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 뭐 이런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중대본이 곧바로 선내 진입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로 정정을 하니까 또 바로 허겁지겁 실패 자막을 올리는 또 총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이런 오보가 반복되면서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을 언론이 농락한 셈이 됐습니다. 결국은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 정철훈 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애타게 생還소식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일 텐데요. 특별히 지금 또 보도되는 어떤 양상들을 보면 실종자 가족들이나 그 유가족들의 어떤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언론의 접근 방식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 중에는 이제 언론이 오보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뭐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KBS가 그 화면에서 그 조명탄을 터뜨리면서 수색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뉴스에서. 근데 실제로는 그 보도를 위해서만 잠깐 조명탄이 터뜨려지고 실제로는 조명탄이 거의 터뜨려지지 않았고 또 조명탄 허가를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오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보 참사를 좀 정리를 하면 그 무분별한 속보 경쟁 그리고 출입처와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은 긴급하게 정보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속보가 중요한데 이 세월호 사건의 경우 정보를 급하게 전파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라면 빠른 정보 전달보다 이 건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듭 강조드립니다. 네, 정철은 기자도 지적했듯이 신속보다는 정확이 우선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언론의 오보 행태 정철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